자, 오늘은 일단 너희가 교과서가 다 끝나는 것 같아서 중단원하고 대단원 정도가 나왔는데 대단원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대단원 내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 2편 정도 촬영을 하고 끝낼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중단원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중단원 문제를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9문제 정도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4문제 정도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고 뒤쪽에 있는 5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4문제는 좀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뒤쪽에 5문제에서 약간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40분 정도 안에 촬영이 끝나야지 이게 1편하고 2편은 안 나눠지니까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자, 1번 문제 보면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에서 5항까지 구하시오. 이런 문제 1부터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A1이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이 된다. 자, 이런 문제가 됐죠. 자,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1부터 대입하는 얘기야. 그래서 N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N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A2는 A1 플러스 N자리에 1 대입하니까 1 되는 거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A1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얘는 1 더하기 1이 되면서 A2는 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되냐? 자, 다음 N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N자리에 2 들어가면 얘는 세 번째 항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2 대입하면 A2 플러스 2 대입하면 2가 된다. 근데 A2의 결과가 2였기 때문에 2 더하기 2 되면서 결과는 4가 된다. 같은 방법에서 쭉 대입해보자고. 자, N이 3일 때 3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플러스 N자리에 3 대입하니까 3.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3 되면서 결과는 7이 된다. 마찬가지. N자리에 4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플러스 N자리에 4 대입하니까 4. 그래서 A4가 7이기 때문에 7 더하기 4 되면서 결과는 11 그러겠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1, 2, 4, 7, 11 그러면서 1번 문제는 마무리. 자, 두 번째. 자, 2번 문제는 A1, 2야. 마찬가지지. A1은 2. 그 다음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2는 5였다. 자, 똑같이 N자리에 1 대입하면 얘는 A1 곱하기 A2 5야. 그래서 A1 자리 2가 들어가게 되면 2배의 A2가 5이기 때문에 이때 A2의 값은 2분의 5가 된다는 말이지. 마찬가지 N자리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A2 곱하기 A3는 5였다. 그런데 A2가 2분의 5이기 때문에 2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5 곱하기 세 번째 항이 5이기 때문에 양변에 역수 곱하게 되면 A3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N자리에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A3 그 다음 A4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2이기 때문에 2 들어가주면 2배의 A4는 5가 되면서 이때 A4의 값은 역시 2분의 5. 그럼 얘만 봐도 2분의 5와 2가 중복이 됨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여기에 4 대입하면 끝나버리겠다. 그러면 네 번째 항 곱하기 다섯 번째 항이 5였다. 근데 네 번째 항이 2분의 5이기 때문에 2분의 5를 대입해주면 얘 다섯 번째 항은 2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2, 그 다음 두 번째 항 2분의 5, 2, 2분의 5, 2 하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굉장히 쉽지? 문제 자체는.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자.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의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자, 얘를 수학의 귀납적 정의로 설명을 하시고, 귀납적 정의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 첫 번째 항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주변항 사이의 관계를 n에 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주변항 사이의 관계를 n에 관한 관계식. 예를 들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n항이 있으면 n항의 다음번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기 때문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AN에서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배운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수열에서는 등차 아니면 등비야. 그러니까 등차 아니면 등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등차라면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등비라면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얘는 어떤 수,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등차라는 말이지. 3, 6, 9, 12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공차가 3인 거 보이잖아. 따라서 얘를 비납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을 정의해주고 첫 번째 항을 정의해주고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n번째 항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3, 6, 9, 12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공차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3이 더해져서 넘어간다. 그래서 비납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3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3을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간단하지? 자, 두 번째는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넘어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곱해져가는 값만 알면 되겠네. 우리가 공비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A도 마찬가지 비납적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을 정의해주고 첫 번째 항 5가 되지.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넘어갔는데 얘가 곱해져가는 숫자가 5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40 2를 곱해서 넘어가는 수열임을 알 수 있어. 따라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 곱하기 2와 같다. 또는 얘를 2배의 AN 이렇게 써도 됩니다. 2번도 간단하게 풀린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 자, 수열 AN의 비납적 정의가 A1은 2였고 AN 플러스 1 3배의 AN과 같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3이 곱해져서 넘어간다. 따라서 이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임을 유추할 수가 있다. 됐어? 됐어? 그럼 첫 번째 항이 2이고 다음 항을 넘어갈 때 3이 곱해져서 넘어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된다. 얘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째 항이 2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된다. 따라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A에는 AR에 n-1승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그지?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이기 때문에 얘의 일반항은 2 곱하기 3에 n-1승 됩니다. 됐냐?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의 58분의 A의 62를 구하시오. 58번째 항분의 62번째 항 n자리에 58 대입하고 n자리에 62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n자리에 58을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3에 58 대입하면 58 빼기 1에서 57승이 되고 분자는 62를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3에 62 빼기 1에서 61승이 될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가 2는 약분이 되고 3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분자 분모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61승 빼기 57승이기 때문에 얘는 3의 4승 나오겠지. 그래서 3의 4승이니까 결과는 81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냐? 자, 4번까지 좀 빠르게 가고. 자, 네 번째 4번. A1은 4였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마이너스 3이다. 얘만 딱 보면 어떤 수열임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n번장은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장인데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값이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다. 무슨 얘기야?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값이 일정하다.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값이 일정하다. 그걸 우리는 공차라고 정의하지 않냐?
그래서 n 플러스 1번장에서 an을 뺀 값이 n번장을 뺀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로 일정하다는 것은 얘가 등차 수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얘를 모르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an을 우변으로 이항해버리면 an 플러스 1은 an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번장에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때 3을 빼서 넘어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공차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얘는 수열을 정의해서 얘는 등차 수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 4 나와 있고 공차 마이너스 3 나와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얘 일반항을 정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정의는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니까 첫째 항 4 대입해주고 공차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7이 되는 수열을 알 수가 있다. 됐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K가 마이너스 65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K라는 것은 n자리에 K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7이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65가 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플러스 7이 우변으로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3K의 값이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4가 되지 않게. 따라서 자연수 K의 값은 24 그래서 마무리됩니다. 4번까지 굉장히 쉽다. 일단 약간 노란색 볼 필요 없어서. 첫 번째 페이지는 무난하게 넘어간다. 첫 번째 페이지는 5번도 그냥 무난한 문제인데 6번부터가 조금 걸리겠다. 자, 5번. 5번의 설명을 잘 봐. 수직선 위의 점 P1, P2, 땡땡땡에서 Pn까지의 점에서 점 P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의 중점이다.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A1이 0이다, A2가 3이다. 결국 무슨 얘기야? A1과 A3의 중점이 A2가 되고 그 다음에 A2와 A4의 중점이 A3가 되고 A3와 A5의 중점이 A4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여기에 A1이 있고 여기에 A2가 있는데 이 A2라는 지점은 A3와 A1의 중점이라는 얘기야. 마찬가지 A4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A4라는 지점은 A2와 A4의 중점이 A3가 되게끔 잡아지는 거야. 마찬가지 A5라는 지점도 마찬가지. 얘와 얘 길이 같고 얘와 얘 길이 같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길이들이 다 일정하다. 이 길이가 다 일정하다. 그럼 이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얘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얘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얘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얘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거리를 증명을 하면 A2-A1이 되고 얘는 A3-A2가 되고 얘는 A4-A3가 돼요. 요 값들이 다 같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걸 너희들이 캐치를 못하니까 5번 문제를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A1과 A2만 딱 받아봐도 A1이 0이에요. 그 다음 A2가 3이야. 아, 그럼 0에서 3으로 변해갖고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항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3라는 점은 여기에 3 더해져 가니까 6이 되는 거고 A4는 거기에 3을 더하니까 9가 되는 거고 A5는 여기에 3을 더하니까 12가 되면서 답이 12 그러면서 끝나는 문제가 돼요. 너무 쉽잖아 이런 문제. 문제 자체가 약간 길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응?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중점이라는 게 뭐냐? 중점이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뭐의 정의하고 일치해? 등차, 중앙의 정의랑 일치하는 거다. A, X,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X라는 항 자체는 등차 중앙이 되고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양쪽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즉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하잖아. 점수에 대한 평균, 두 과목에 대한 평균. 응? 그거랑 일치한단 말이야. 중점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살짝 돌리게 되면 등차 중앙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어찌됐든 이 수열 자체는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는 무리 없이 풀릴 것 같다. 그래서 5번 문제도 무난하게 마무리.
자, 문제는 6번부터. 6번 그림을 잘 분석해보자.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에 각변의 중점이 있어.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날린다.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에서 날아가는 삼각형의 개수는 한 개가 돼요. 두 번째 삼각형으로 갑니다. A2 지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얘네 중점을 잡아서 날렸어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생겨. 이 어두운 부분을 다시 중점을 잡아.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날린단 말이야. 이게 두 번째잖아. 세 번째. 세 번째 삼각형으로 가게 되면 날리고 두 번째도 날렸어. 이렇게 날렸지?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어두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날리는 거야. 그림의 형태가 이해가 되지? 그럼 네 번째 갈 때는 또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점이 어두운 부분이 되지 않겠냐? 그럼 이 지점을 또 4등분해서 날리는 거야. 그림이 형성되는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얘를 4등분한 다음에 가운데를 날려. 그럼 몇 개가 생겨? 어두운 부분이. 세 군데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세 군데를 다시 4등분해서 날린다 이거야. 그럼 잘 봐. 날아가는 삼각형의 개수는 첫 번째에서 1개야. 그럼 얘는 이미 날아갔어.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그 날아간 거 1개에 대해서 몇 개가 추가되는지를 봐. 몇 개가 추가돼. 3개가 추가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하고 얘는 두 번째에서 날아갔으니까 이 부분은 두 번째에서 날아갔다. 그럼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파란색 삼각형의 개수가 날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개가 됩니다. 이 그림의 형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삼각형에서 어두운 부분이 몇 군데야? 3군데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그 어두운 부분 3군데가 날아간다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삼각형에서 어두운 부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데잖아. 그래서 그 9개가 추가됩니다. 이해가 되냐? 그림이?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 그럼 어두운 부분이 몇 개냐?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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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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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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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에서 여기는 27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 거냐? 3 곱하기 3 곱하기 3개가 추가되는 거다. 따라서 이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3의 n승계가 추가됨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빈합적 정의로 나타내게 되면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3의 n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지. 1번의 답이 되는 거지. 됐냐? 됐어? 그럼 우리가 2번에서는 5단계를 구합니다. 5단계. 그럼 얘를 1부터 그대로 대입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3의 n승 이러지 않겠냐? 근데 A1이 얼마? 1. 자, A1이 1이기 때문에 3의 n승이 되겠지. 그럼 A1이 1이기 때문에 A2라는 것은 1 더하기 3에서 4가 된다. 그 다음 A3는
자,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A2 플러스 3의 2승. 근데 A2가 4이기 때문에 4 플러스 3의 2승. 9에서 13이 된다. 그럼 A4는 n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A3 플러스 3의 세제곱 되면서 13 플러스 27이 될 거야. 그래서 A의 개수는 40개. 그럼 마지막 A5는 A4 플러스 3의 40. 그럼 A4가 40이잖아요. 그래서 40 대입하면 40 더하기 81. 따라서 A의 개수는 121개가 된다. 그래서 2번 답은 121개. 문제 좀 어렵지?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 어떤 규칙성을 갖느냐? 여기에서 잘려나가는 삼각형의 개수는 이 정삼각형의 어두운 부분의 개수와 같다. 이 정삼각형의 어두운 개수와 같다. 어두운 부분의 개수와 같다. 여기서 날아가는 삼각형의 개수는 이 정삼각형의 어두운 부분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의 개수가 3개니까 얘는 3개가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날아가는 삼각형의 개수는 이 어두운 부분의 개수가 9개니까 9개가 날아가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제 난관이 왔다. 7번, 8번, 9번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7번은 이제 수학적 비난법의 증명 문제야. 일단은 n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땡땡땡 가서 n의 제곱분의 1 2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작음을 증명하시고 수학적 비난법은 딱 3가지 과정만 고치면 되지. 첫째, A1에서 성립함을 보여라. 첫 번째 항에 있어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라.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라. 둘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셋째, k 플러스 1항에서 성립함을 보여라. 3가지 과정만 충실하면 돼. 그럼 첫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n이 2일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1이 안 들어가 있잖아, 범위 자체에. 그러니까 얘의 첫째 항은 n이 1일 때가 아니야. n이 2일 때일 거야. 그래서 첫째,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여라. 그러면 n이 2일 때 좌변은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럼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좌변의 결과는 4분의 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은 n자리에 2가 들어가게 되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 되는 거야. 얘를 4로 통분하게 되면 4분의 6이 되면서 좌변의 값보다는 우변의 값이 크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n이 2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첫 번째.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가 아니야.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애들 이걸 루프로 쓰더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식에다가 k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 식을 다 쓰란 말이야. 이 식을 다 쓰고 n자리에 k만 집어넣어. 즉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좌변을 다 쓰란 말이야. 그래서 n자리에 k만 집어넣어. 마찬가지 우변에서도 n자리에 k만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과정이 뭐다?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성립하는 거야. 그럼 k 플러스 1번째 항에 성립하려면 내가 좌변과 뭐라고 했지? 좌변을 보면 k번째 항에서 k제곱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럼 좌변에서 k제곱분의 1이 나왔어요.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뭐가 나올까? 당연히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변에 k를 추가합니다. 좌변에 필요한 게 뭐다? k 플러스 1번장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다. 그래서 좌변에 k가 필요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똑같은 수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한다.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주면 좌변은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땡땡땡 가서
K번장에서 K제곱분의 1이 나오고 K 플러스 1의 제곱을 추가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추가가 되고 우변에서도 2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증명해야 될 건 뭐냐면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좌변만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좌우변이 똑같이 K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일단은 우변에서 K 자리에 K 플러스 2를 대입한 걸 우변에 K 자리에 K 플러스 2를 대입한 걸 미리 적어놔라. 너희 이거 보여줘야 된다. 이거 보여줘야 된다. 부등식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등식에서는 우변에서 그냥 정체가 확 나와버리는데 부등식에서는 얘 정체가 나오지 않아. 정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이 이걸 적어놓고 나서 나중에 얘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양면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추가를 해보니까 얘가 지금 우변에서 얘가 나오지 않잖아. 얘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여줘야 될 부분에 대한 대소 관계를 판별을 지라고. 그러니까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대소 관계를 판별해라. 그럼 대소 관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 얘에서 얘를 빼봐야지. 그럼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양수가 되면 얘가 큰 거고 음수가 되면 얘가 큰 거라는 거야. 다시.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에 관한 식을 썼어. 그리고 나서 좌변에 k 플러스 1번장에서 뭐가 나올지를 생각을 해. 그럼 좌변에 k 플러스 1번장에서는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양변에 k를 추가한단 말이야. 그럼 좌변에서 성립하잖아. 그럼 우변에서 성립해야지. 그러면 우변에서 너희들 보여줘야 될 것은 이 식에서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얘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가 써놓은 것과 얘와의 대소관계를 판별을 지으란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판별을 할 때 얘에서 얘를 빼본다.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제곱분의 1 빼기 얘를 빼면 마이너스 2의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명을 할 때는 여기에다 단순하게 2를 대입해보는 것보다는 얘를 통분해서 양수 또는 음수가 됨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일단은 그 풀이 과정을 써줄게요. 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얘는 K고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의 최소 공배수는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곱해지기 때문에 분자에도 K 플러스 1의 제곱이 곱해져. 그 다음에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면 K가 곱해졌기 때문에 분자에 K가 곱해져.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에 K가 되려면 K에 K 플러스 1이 곱해져. 따라서 분자를 정리를 해보잖아. 그럼 여기서 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K 여기서 플러스 2K가 없어진다. 그래서 남는 건 마이너스 1이 남는다. 근데 K가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분자가 마이너스 1 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럼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얘에서 얘를 빼봤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등호 오른쪽에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럼 이렇게 간다고 했지. 얘가 얘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크다. 따라서 당연히 이 지점이 얘보다 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없애고 얘가 얘보다 크다.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은 좌변에 K 플러스 1번장에 성립하고 우변에도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랑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게 부등식에 대한 얘기예요. 부등식에서는 어디서부터가 별표냐면 여기서부터가 별표이거든요. 여기서.
등식에서는 얘만 추가하게 되면 우변에서도 k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그냥 똑같이 나오게 돼요. 인수분해만 잘해주면. 근데 부등식에서는 바로 이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와 얘의 대수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수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빼본다. 빼서 양수 나오면 얘가 큰 거고 음수 나오면 얘가 큰 거다. 그래서 얘가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여주면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와 얘의 대수관계는 얘가 클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게 수학적 비난법에서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됐냐? 반복해서 연습들 하도록 해라.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납득이 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이 남았는데 8번도 어렵고 9번도 어렵다. 자, 8번의 정의를 잘 봐. 8번의 정의를 보면 A1이 일단 7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시그마 K는 1에서 50까지 AK. 그러니까 얘를 풀어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에서 50번째 한까지의 합이 이 얘기잖아. 50번째 한까지 합이 258이 된다. 이 조건이 나와 있고 네모 박스를 보게 되면 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AN 플러스 2. AN 마이너스 4인데 이때 오른쪽 가로 예별표 N은 1, 2, 3, 4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5부터는 대입하면 안 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만 성립한다. 가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조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6은 AN과 같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에 1 대입하면 A1 첫 번째 항과 A7 일곱 번째 항이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A2 두 번째 항과 A8 여덟 번째 항이 같다는 얘기야. 3 대입하면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같다는 얘기야. 즉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겠지. A1이 있어. A2가 있어. A3가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얘는 일곱 번째 항과 같고 얘는 여덟 번째 항과 같고 얘는 아홉 번째 항과 같고 얘는 열 번째 항과 같고 얘는 11번째 항과 같고 얘는 12번째 항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6개가 꾸준히 반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6개의 값이 꾸준히 반복된다. 다음 6개 향해서 반복. 그 다음 6개 향해서 반복. 그 다음 6개 향해서 반복. 이해돼? 됐냐? 그러니까 이 6개의 항이 몇 번 반복되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그걸 다 더했더니 결과가 258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까? 자, 지금 문제에서 A1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N 자리에 1을 대입해줍니다. N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1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빼기 4가 된다. 그런데 첫 번째 항이 7이기 때문에 7을 대입해주면 세 번째 항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 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빼기 4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항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합이 주어진 거야. 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이 주어진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그 다음에 3을 대입해보자. 자, 3을 대입해주면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빼기 4가 된다. 근데 세 번째 항에 정체는 나와있잖아. 아, 3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자리에 4를 대입해주면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빼기 4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별표.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A2-4이기 때문에 A2-4가 여기에 그대로 대입이 되면 얘는 A2-8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처음 6개 항이 나오면 이 6개 항이 그 다음에도 연속이 된다. 그러면 이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정리를 해보자고. 자, A1
첫 번째 항은 7이야. A2 몰라. A3 세 번째 항은 여기 나오지. 3이야. 자, 그 다음에 A4 네 번째 항은 A2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2 마이너스 8이야. A2는 몰라. 그대로 A2로 내려. 이 6개가 꾸준히 반복이 된다는 얘기다. 7번째 항에서 얘를 갖고 8번째 항에서 얘를 갖고 9번째 항에서 얘를 갖고 10번째 항에서 얘를 갖고 결국에는 요게 몇 번이 반복이 되냐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 거잖아. 시그마 1에서 50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이 258이 된다. 이 조건이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서 A2를 찾아라는 얘기다. 지금 A2를 찾아라는 얘기다. 됐냐? 그런데 지금 몇 개의 항이 반복이 된다? 6개의 항이 반복이 된다. 그런데 1에서 50까지니까 5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몇 번 반복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럼 50을 6개가 반복이 되니까 6으로 나누게 되면 8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패턴이 8번 반복이 되고 나머지 2란 얘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되냐? 그런데 시그마 기호는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한 게 8번 반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A2가 하나, 둘, 세 개 존재해. 그래서 3A2. 그 다음에 숫자 더하면 10, 6, 5, 마이너스 3. 이게 몇 번 반복이 된다? 50 나누기 6은 몫이 8, 8번 반복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2이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더해진다. 여기까지 48번째 항, 49번째, 50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냐? 그런데 이 결과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 258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자, 그래서 좌변을 정리해보면 이게 24A2가 되고 얘가 A2니까 25의 A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될 거야. 이 값이 258이 된다. 따라서 25의 A2는 얘를 넘기게 되면 275가 되지. 그래서 양변을 25로 나누게 되면 A2는 25로 나누면 11이 되겠다. A2는 11이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는 A의 몇 번째 항을 구해라? 10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의 규칙성으로 가면 되지. 얘가 10이라고 봐. 그럼 얘가 10이면 N이 얼마야? 4라는 얘기야. 따라서 A10은 A 네 번째 항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항과 같기 때문에 네 번째 항 얘 되는 거 보이잖아.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A2-4다. 그런데 A2 얼마? 11. 따라서 얘는 11-4에서 값은 10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 문제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좀 빨리 해결하고 넘어온 거야. 뒷부분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 영상을 돌려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도록 해라. 이해가 될 때까지. 자, 이제 중간론의 마지막 문제. 9번째 문제 갑니다. 얘는 수학적 기납법에서 너희들이 처음 보는 형태일 거야. 그러니까 4의 2n 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n 플러스 2승이 13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통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잖아. 통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네모칸 채우기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단순 네모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 잘 봐. 4의 2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2승 이 13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럼 언제나 출발은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출발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잖아. 자, n이 1일 때. 그럼 n자리에 1을 대입해 주니까 4에 n 1을 대입하니까 2 플러스 1승 더하기 3에 1 플러스 2승. 얘는 4의 3승이니까 64가 되고
얘는 3의 3승이니까 27이 되면서 얘의 값을 더해주면 91이 돼. 91이라는 것은 13 곱하기 7이 되면서 요게 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네모칸 가에는 13 곱하기 7. 따라서 n이 1일 때는 13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